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김장무, 오늘 김장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장무에 발생하는 생리적인 장애. 며칠 전에 제가 댓글에 질문 받은 것 중에 그런 내용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특히 그때는 그 붕소 결핍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신 거고요. 뿌리가 속에 검은 깨 되는 것. 예, 오늘 그 연관해 가지고 제가 이 김장무에 발생하는 생리적인 장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몇 가지 생리 장애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장애가 뿌리가 갈라지는 열건, 과일이 갈라지면 열과라 그러죠. 이건 뿌리가 갈라진다고 열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에 생기는 생리적인 장애는 바람들이 현상, 그리고 가랭이 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제 무 한번 성장하는 거 하루가 다릅니다. 제가 한번 얼마큼 성장했는가 요 컵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지금 제일 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루가 다르죠. 이렇게 벌써 제 손목보다는 훨씬 굵고요. 컵보다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간격은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지, 인지 한 뼘 간격, 즉 15cm 간격입니다. 15cm 간격이고, 이쪽은 배추 때문에 비여분을 조금 더 했더니 조금 더 성장을 많이 했고요. 이제 이쪽에 저는 밀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밀식을 했는데 제가 하나 그냥 뽑아가지고, 제가 좀 좁은 작은 거, 간격이 좁은 거 하나 뽑아가지고, 왜냐하면 다 뽑을 수는 없고요. 제가 좁은 데가 하나 뽑아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리고 보겠습니다. 예, 여기 요 간격이 조금 좁네요. 여기에 제가 하나 뽑겠습니다. 이씨, 이렇게 한 포기 뽑았는데요. 제가 요 무를 한번 썰어 보면서 생리적인 장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를 하나 썰었는데요. 이렇게 놓고, 이게 제가 이러는 게 잘 안 보인다. 제가 사료 포대를 꺼내겠습니다. 예. 이러니까 훨씬 더 잘 보이네요. 이렇게. 예, 참고로 조금 전에 저 컵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무를 썰었는데요. 이 무 속이 이렇게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가 끄뭇끄뭇하다 속이, 그것은 붕소가 결핍된 겁니다. 붕소. 그러니까 그 붕소가 결핍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붕소 결핍은 이제 붕소 연면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붕소 결핍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가운데 요 부분이 특히 밑에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이 흑색으로 변하고요. 좀 코르크와 양주 속에 병뚜껑처럼 그런 코르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잎은 붕소가 결핍되면 특징이 뭔가 하면 잎이 경화됩니다. 좀 바닥바닥해집니다. 그리고 요 연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잎과 이렇게 연맥, 요 하얀 무요 있잖아요. 이렇게 줄기 속에 물감을 채우면 요걸 연맥이라 그러는데, 요 연맥 사이가 노랗게 됩니다. 노랗게 되고, 붕소가 결핍되면 그 뿌리를 안 뽑아도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잎이 이렇게 가운데로 말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잎이 말립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 밭에 붕소가 결핍됐나 싶어서 한 포기 뽑아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은 보면요, 붕소가 토양이 너무 건조해도 흡수가 장애되거든요. 토양이 너무 건조하다거나, 그래서 물주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석회하고 붕소는 서로 상조작용 도와주는데, 반대로 석회 시비를 너무 많이 한다. 즉, 보통 고토석회 같은 경우에 한 포 가지고 20평에서 50평을 하는데, 뭐 5평이나 옆에 다 뿌렸다. 그러면 석회가 너무 과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과할 때는 붕소가 억제될 수가 있습니다. 즉, 석회 시용이 과할 때도 붕소가 결핍 현상이 온다. 그리고 아주 더울 때, 고온 기온이 30도 이상 됐을 때도 붕소가 흡수가 저해됩니다. 그러면 밑에 이런 부분이 검고 속이 검게 되면서 붕소 결핍 증상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생리적인 장애는 아니고요, 비료 결핍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생리적인 장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생리적인 장애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바람들이 현상, 그리고 가랭이무, 그리고 열건. 이 열건은 뭔가 하면 이 껍질이 터지는 겁니다. 즉,
내부가 비대가 많이 되고 외부 저 끝질 부위가 비대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뱃살이 터지듯이 터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원인은 뭔가 하면 이제 비료를 우리가 웃거름을 할 때 골고루 해 주셔야 되는데 질소질 즉 뭐 요소나 유황만 가지고 계속 수시를 뿌려서 내 밭에는 배추가 새파랗고 이뻐요 뭐 딴 집보다 좋아 뭐 이런 그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계속 질소질 비료만 많이 할 경우에는 뿌리도 터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지 마시고요. 그걸 열근 그 뿌리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안에가 빨리 터지지 않도록 그래 갈려주시고 또 이 물 관리도 토양이 너무 많이 건조했다가 다시 또 과습했다가 아주 많이 건조했다가 과습했다가 이렇게 돼도 열근이 옵니다. 금년도는 비가 자주 오래 가지고 아마 초기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가뭄이 심한 때는 물을 안 주면 가물고 물을 주면 다시 과습하고 푹 주고 간다고 그럴 경우에 열근이 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 가랭이 무입니다. 이제 가랭이 무는 요게 요 생장점이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요. 생장점이 똑바로 못 자라고 생장점에 상처를 받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작은 그 곁뿌리가 작은 잔뿌리가 성장하는 경우에 이제 열근이 생깁니다. 똑바로 못 자라고 이런 경우에 생기는 원인은 뭔가 하면 퇴비를 우리가 줄 때 미숙 퇴비를 준다거나 또 우리가 그 웃거름을 줄 때 그 배추 폭이 무 폭이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비료를 좀 약간 좀 많이 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뿌리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그러면 생장점에 장애를 받거든요. 그럴 때도 가랭이 무가 생기고 또 토양해충 토양해충이 이제 요 생장점을 가했을 경우에 가랭이 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금년도는 초기에 많이 더웠잖아요. 고온 그래서 무 파종을 저 같은 경우는 8월 20일 이후에 늘 8월 하순에 합니다. 그런데 좀 빨리 하신 분들은 8월 10일, 뭐 8월 15일 이때 하신 분도 계시고 아주 빨리 하시면 8월 5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남들 겨우 진짜 애기애기 할 때 난 벌써 무가 크다고 기분 좋으신 분도 계시죠. 하지만 고온 장애를 받아가지고 초기 그 고온 장애 받아도 이 가랭이 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간혹 저런 경우 있습니다. 모종을 했을 때 그 가랭이무가 옵니다. 즉 트레이 판의 높이가 낮은 데서 모종을 키워서 모종을 하게 되면 모종 끝이 똑바로 성장 못하고 굽어 있거나 그 트레이 판에서 모종을 뽑을 때 생장지 끝에 상처가 났을 경우에 그때도 가랭이무가 생긴다. 즉 모종을 할 때는 최소한 트레이 판을 포트를 요것도 작습니다. 한 15cm 이상 되는데 크기에서 모종을 키워야지 모종 끝부분이 생장점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 낮은 데에서 모종을 키워서 모종을 했을 때도 가랭이 무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생기는 게 생리되는 장애가 그죠 바람들이 현상은 그 생육 그 중기 이후 이제 지금이죠. 이런 경우에 밤에는 사실 서늘해야 되고 낮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야간 온도가 높다. 그런 경우에도 그리고 생기고 그리고 질소질이 너무 과다한 경우 그리고 특히 좋은도는 제가 열근도 말씀드렸지만 웃거름을 요소나 질소질만 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생기는 게 일조량 특히 이제 요 시기 이제 급속적으로 비대할 때거든요. 일조량이 부족해도 생깁니다. 왜? 여기에 잎에서 생성되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탄소 동화 물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뿌리로 가야 되는데 뿌리로 가야 될 탄소 동화 물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요 뿌리 부분에 영양분이 축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바람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파종을 하고 수확을 늦게 할 경우에 즉 적산 온도가 많이 쌓였을 경우에도 바람들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기 파종하고 적기 수확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무 같은 경우는 영하 1도 이하 내려가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일찍 키워놓고 수확 시기가 늦어도 바람들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1도 이하로 얼기 전에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람들이를 다시 한번 그 대책은 반대로 말하면 똑같죠. 잎을 보호해 가지고 건전한 생육을 하도록 한다. 즉 연면 시비를 통해서 그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예, 그럼 특히 일조량이 부족해서 생성되는 동화물질 물질이 부족하다. 또 그 질소질을 많이 하지 말고 인산이나 가리, 그리고 칼슘, 아연, 이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무는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좀 시비를 해 주셔야지 튼실하고 좋은 그런 무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하 1도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그때 무조건 수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생육 후기에 너무 과습하지 않도록, 제가 지난번에 그 습도 이야기는 한번 말씀드렸죠. 물을 주고 이 흙을, 저는 이제 물 준지 며칠 돼서 이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뻐득뻐득하네요. 이렇게 흙을 잡아가지고 제가 꼭 쥐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짓는 상태가 송편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을 주고 이제 물기가 스며들었을 때, 흙을 잡았을 때 송편질은 잡히는데 땅에 놓으면 다 깨지도록 그렇게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잘 자랍니다. 이렇게 지금도 또 보면요, 무는 하루와 다르게 잎에 생성되는 그런 초록색이 금방 자꾸 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파래야 되는데 또 연두색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물거름을 살짝 주든지, 물비료, 즉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요, 500배 내지 1000배. 저는 지난번에 그 가약 할맥스, 뭐 유니칼슘은 관계없습니다. 아니면 복합, 수용성 복합도 관계없다. 물 한 말당 10g이나 20g 희석해서 물을 줄 때 주시도 됩니다. 그러면 생 좋아집니다. 요소만 이 풀에가 연두색이네 하고 요소만 계속 뿌리면 저렇게 이제 열근도 생기고 바람들이도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비료 관리, 물 줄 때 이런 거 좀 염두에 두시 가지고 관리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700g에서 그 1kg 사이즈를 원하기 때문에, 시판하는 경우는 보통 1.3kg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부간에 살기 때문에 두 사람 너무 큰 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장하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700g에서 1kg 사이즈, 거의 한 1kg 내외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엄지 인지 사이의 간격, 즉 15cm 간격을 심었기 때문에 밀실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거름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한 두세 번 정도는 물거름을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잎이 이런 짙은 색이 나야 되는데 옆에는 이렇게 좀 연하잖아요. 이러면 다시 또 물거름을 줘야 될 시기다. 그러면 언제? 다음에 물 줄 시기에 같이 물 주기와 겸해서 물거름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무에 생기는 생리적인 장애를 제가 미리 설명드림으로 해서 텃밭 농사 제가 하는 거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나중에 그런 열근이라든지 바람들이 현상이 없도록 미리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텃밭 농사 재미있게 알뜰살뜰 잘 키우셔가지고 예쁜 그리고 맛있는 무 만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무는 결국은 일조량이 좋아야 된다. 일조량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요즘 출근 전에 영상 하나 둘 찍다 보면 지금 제 밭에 지금 할 일이 좀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있네요. 얼른 준비하고 출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저 생강도 제가 곧 수확해야 되는데 실패작이지만 제가 생강 수확하면서 생강 양의 별도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